우리 시험에 그 곧잘 요 아래는 보지 마세요. 사례 3번은 뭐 어렵진 않으니까. 얘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한 사례예요, 그냥. 맞죠? 보시 3번은. 자, 뭐냐? 우리 시험에는 그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한테 전화해 내가 이제 얘가 2개월 되도록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안 갚아? 라고 하면 친구가 미안해, 내가 갚아야 되는데 깜빡했어서 갚아요? 아니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이쁜 애가 나옵니다. 미안해, 친구야, 내가 잠시 일이 생겨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어. 너한테 돈 갚으려고. 지금 갚을게. 그죠? 이러고 웃으시는 거 봐서는, 그죠?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가족끼리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뭐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대손된 채권의 회수니까요. 얘는 떼인 돈 받은 겁니다. 맞죠? 떼인 돈 받은 건데 주의하실 게 있다라는 거. 어떻게 출제? 이렇게 출제예요. 자, 자고로 전기 이전이라는 건 과거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자, 과거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던 대안의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떼었던 돈을 200원 받아냈다라는 거죠. 떼었던 돈.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지읒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외상 매출금 200원 회수했잖아요. 그렇게? 맞죠?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200.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땡입니다. 왜일까요? 잘 보세요. 이게 없으면 맞는 표현이에요. 요게 없으면. 제가 이렇게 진 거는 이 문장이 없으면 맞는 표현이에요. 이 분계는. 그리고 이거 대안의 외상 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분계는 맞는 분계예요. 다만 이제는 요 분계가 추가됐잖아요. 뭐 과거에 순서로 따지면 요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1.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가 200원 못 받았었다. 맞죠? 근데 2. 그걸 회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니까 이 분계를 곧바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떼어 먹혔었죠? 그럼 떼어 먹혔었던 분계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떼어 먹혔던 분계를 어떻게 했을 거냐면 요 문장까지 여기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외상매 조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전기 이전에 이렇게 쓸 거예요.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200 깎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상계라는 게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니까 대손 충당금 상계하는 건 우리가 대변 대생이니까 차변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맞죠? 이게 이거예요. 전기 이전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했었을. 맞죠? 지금 우리는 단기 분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분계를 했었는데 지금 회수했잖아요. 회수했으면 이 분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됐는데 그럼 했잖아요. 맞죠? 왜 회사를 그때는 알았나? 맞죠? 그때는 알았나? 내가 나중에 갚을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봤더니 내년도에 갚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개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회수했죠, 단기에. 그럼 회수하면 이 분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일단
지금 마인드맵 그려지세요? 그럼 붕괴를 취소하는 건 이렇게 하나요? 취소. 이거 미친놈인 거예요.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거. 엄마 취소했어. 그죠?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분계를 취소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끊었던 분계를 역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그래서 여기 대손 확정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얘예요, 얘. 요거. 여기 대손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잖아요. 요거. 그죠? 얘를 취소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취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외상 매출금 깠었죠. 과거에 못 받았을 때. 근데 회수했으니까 살려내야지. 맞죠? 그래서 차변으로 외상 매출금 살린 거예요. 오케이? 응.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정리했죠. 전년도에. 과거에. 근데 그러면 회수했었으면 얘를 어떻게 다 살려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분계가 뭐 하냐면 요 분계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분계를 역으로 하면 이제 효과가 상쇄가 돼가지고 안 한 분계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를 할 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채권 받아냈죠. 그럼 채권 받았으니까 우리가 채권 회수 분계를 하는 거예요. 채권 회수 분계.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원 까요. 채권 회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선생님 이게 뭐야라고 하면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는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떼었던 분계를 취소하는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회수했으니까 채권 회수 분계 한번 하고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과거에 대손 처리했었던 애의 회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맞죠? 그럼 대변에 채권 회수해서 외상매출 까고 그럼 차변에 받은 거 현금이니까 현금하고 그죠?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과거에 대손된 채권의 회수 분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분계를 합친 게 결론 분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진짜.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이 두 개를 합친 게 분계가 결론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이 두 개 합쳤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 합친 게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늘리고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재 33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가보세요. 네,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대손채권 회수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대손채권 회수라고 돼 있고 오른쪽 회계 처리 보세요. 대변에 뭐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증가시켰잖아요. 결론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면 바로 문제는 풀려요. 외우셔야 돼, 제발. 제발. 나중에 가면 또 이거 잊어버리신다. 또 2분계 끊어요, 2분계. 위에 있는 분계 끊고 계세요. 표정이, 누가요? 응? 그렇죠. 살려냈다가 다시 회수했으니까 줄일 거잖아요. 맞죠? 살렸다가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죽였으니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 안 나오지. 이 두 분기가 결합된 게 결론이니까. 아니. 그냥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결론이에요. 뭐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결론만, 그쵸, 결론만.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떼인 돈 받은 분계라고요. 결론에 너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이거 결론이 그냥. 그것이 어떤 분들이 계셔. 선생님, 대손 충당금 증가시켜서 물 채워둔다. 그게 아니라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결론이니까 그냥 이 분계 끄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 할수록 회계에는 여러분들 더 머리가 아파지는 곳이 엄청나게 존재해요. 여기 결론, 의미 부여하시면 안 돼, 진짜. 그렇죠. 의미 부여하시면 이거 난리 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네가 뭔데 내 생각을 통제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생해요 진짜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고. 자, 됐고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대손된 채권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거 3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어요. 대손 충당금 증가시킨다는 거 외우시고 어차피 받을 건 차변에 적으실 거니까.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요거 별표. 자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실제로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얘는 실기로 대부분 나오거든요. 실기로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줘요. 나중에 결산이라는 곳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하기도 보충법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충법이 뭐냐. 자, 보세요. 이미 했던 거니까 요거. 아까로 따지면 내가 기말에 있어야 가뭄에 대비해서 필요한 물이 몇 톤이 필요한가 일단 추정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미 있는 물 있을 거 아니에요. 댐에 있는 물을 뺀 나머지 물만 추가로 보충해서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공식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사례 보시면 사례. 자, 보니까 회사가 12월 31일 날 채권,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500원 가지고 있대요. 알죠? 500원 가지고 있는데 이 500원 중에서 30%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말에는 못 받을 걸 추정해서, 왜냐면 기말에 추정할까? 왜? 주주한테 알려준 게 기말에 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0%인 150원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가뭄에 대비해서. 근데 보니까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다라는 건, 네, 이미 물은 100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150톤의 물이 필요한데 이미 100톤의 물은 있으니 추가로 50톤의 물만 사와서 채워두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대변에 대손 충당금은 원래 100톤이 있었는데 50톤의 물을 사와서 부으면, 맞죠? 부으면 그만큼 150톤의 물이 있겠지.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오는 거니까 여기 차변에 대손 삼각비. 왜냐하면 지금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도 내냐? 아까처럼 단기대여금이나 미수금과 같이 매수채권 아닌 거.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가 기말에 대손 예상액이 되는 거예요.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해요, 회계에서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 대화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번. 자, 사례 2번은 이제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저 미수금으로 바뀐 거야, 미수. 그죠, 미수금.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수금. 내가 재고자산 아닌 걸 외상으로 판 게 있던 거예요. 총 500원. 이 중에서 30%니까 150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요.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대요. 그럴 줄 알고 이미 물이 100톤 이미 있다라는 거죠. 150톤의 물이 기말에 필요한데 이미 100톤의 물은 있으니까 50톤을 사와서, 그럼 비용 늘려야 되겠죠. 사와서니까 사와가지고 보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기타 의예요. 맞죠? 왜냐하면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100톤 중에서 이제 50톤 추가로 채웠으니 150톤의 물이 있는 거예요, 댐에.